안녕하세요. 1차 기출문제집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OX 문제는 하루에 35페이지 페이지 수를 정해놓고 나갔었던 것에 반해서 기출문제는 쟁점별로 갈 겁니다. 저희가 1차 기본 강의 때 진행했었던 총 8개 챕터. 쟁점별 문제는 별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아까 띄워놨던 게 내려갔네요. 별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 가시면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 회차별 문제번호 정리 있습니다. 그거대로 순서 나갈 겁니다. 오늘은 실용신안 절차 충칙 문제 나갈게요. 가만히 있어봐. 이것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OX 문제하고 지금 개강한 기출문제하고 강의의 차이점은 객관식도 같이 그냥 쓰겠습니다. 수업은 얘가 1회당 35페이지씩 나갔고 얘는 챕터별로 나갈 겁니다. 그 챕터별 문제 번호는 별리사스쿨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객관식은 이제 곧 책이 나올 건데 얘도 1회당 페이지 수로 나갈 거예요. 얘는 1회당 페이지 수가 좀 큽니다. 총 9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900페이지를 6으로 나누면은 1회당 한 150페이지씩 약 160페이지씩 나갈 거예요. OX 문제는 주로 그 최신 기출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제작 문제들이 있고요. 이 기출 문제는 과거 기출 위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기출은 다 볼 거예요. 객관식은 자체 제작 문제 위주로, 특히나 만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심사기준 지엽적 내용 위주로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할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문제풀이 강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나갑니다. 오늘 챕터 1 실용신안하고 절차 충칙. (60회) 18번 보겠습니다. 60회 18번. 근데 내 조문 노트 어디 갔죠? 누가 가져간 거 봤어요? (60회) 18번 203페이지. 올해 실용신안 문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 신청이나 정답이 바뀌진 않았어요. 실용신안법상 걸치기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내용 정리 잠깐 하고 넘어가면 얼마 전에 OX 강의에서도 우리 외웠었는데요. 침비 허겁이 다 외웠죠? 침해죄, 비밀누설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침비위 허, 거짓행위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따로 빼서 외우세요. 비밀누설죄에서. 벌칙, 징역 755335 벌금 얘 1억 제일 비싸고요. 나머지 1년당 1,000만 원을 맞췄습니다. 55335
그 다음에 전문심리위원 비밀 누설죄가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얘는 2년 또는 금고도 가능합니다. 금고 여기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원래 1년당 1,000만 원인데 얘는 1년당 500만 원을 맞췄어요. 1,000만 원 벌금. 친고죄, 얘 반의사 불벌죄, XXXS5 맨 마지막 것만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필요합니다. 양벌 규정 5XX5X 5XX55X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나눠서요. 개인사업자면 똑같은 벌금형 1억 3천 근데 법인사업자는 더 비싸집니다. 얘 되게 많이 비싸지고요. 여긴 더블. 이 중에서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이 벌칙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 이따가 지문을 보겠습니다만 전문심리위원회 명시적 조문이 없다고 해서 실용신안 사건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이 비밀누설했을 때 뭐 죄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따 지문 보면서 이게 왜 아쉬운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번 203페이지 18번 기업, 침해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친고죄의 설명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둘 다 반의사 불벌죄가 됐어요. 이건 최신 개정법 문제입니다. 최신 개정법 문제, 실용신안이 반의사 불벌죄로 요거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0.1초 만에 체크하셨을 때였고요. 니은, 특허청 심판원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이거 과거도 포함입니다. 실용신안 출연 중 공안에 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이게 비밀 누설죄예요. 친비 허가비에서 두 번째 비입니다. 이때는 755335, 155335,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맞습니다. 0.1초 문제. 디귿. 이게 아쉬웠어요. 전문심리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직무수행 중 이 직무수행이 심판 절차 들어가갖고 자기가 맡은 심판 절차 중 이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여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원래는 1년당 1,000만 원인데 여기만 1년당 500만 원을 맞췄어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가 이게 원래 맞습니다. 이게 왜 맞냐면 형벌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형벌은 법조문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법조문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데 특허법을 보면 거기 실용신안 심판사건은 안 된다 라든가 아니면 특허 심판사건만 전문심리원 비밀누설죄가 있다 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심판사건에서 전문심리원이 비밀누설하면은 2천만 원 금고, 1,000만 원 벌금 이렇게 2년 금고, 1,000만 원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문으로 충분히 실용신안건 사건 전문심리위원도 비밀 나불나불 되면은 다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규정으로. 충분히 그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실용신안에 조문이 없다고 해서 이 처벌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법 해석 완전히 잘못하신 겁니다. 교수님이. 특허법에 절대 실용신안을 함정한다는 말이 없어요. 심판사건 할 때 여러분들 특허 사건이건 실용신안 사건이건 같은 심판원에서 하는 거지. 전문심리원도 같은 교수님 모셔오는 거지. 실용신안 사건만 따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출제하신 교수님은 좀 아쉽게도 이런 명시적 조문이 없으니까 실용신안은 처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틀린 질문으로 나왔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되게.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저하고 수업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저하고 이제 배우지 않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하고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건 OX 강의에서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 해설에 살짝 넣어놨어요. 이거 좀 아쉬운 문제였다.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 방향은 잘못되지 않은 거고 이 문제 자체 이거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향은 바꿀 필요가 없는구나 예상할 수 있게 하려고 해설은 좀 충실히 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설에 질문 있으시면 또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디귿은 이 시험에서는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좀 아쉬웠고 리얼 비밀유지명령 위반 이거 친비 허가비에서 제일 밑에 거 얘는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0.1초 끝났다. 얘 친고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월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OX 강의에서도 역시나 많이 했고요. 전제조건 읽자마자 70%는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 예측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측이 돼야지 100점 맞을 수 있는 거고 이 예측이 돼야지 문제를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면
무슨 경우, 무슨 더라도, 무슨 때, 읽자마자 0.1초 게임 끝났다 하는 것들은 그 지경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저하고 똑같이. 얘 0.1초야. 고소가 없으면 이거 친고죄인지 반응사불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 그겁니다. 얘 친고죄 맞습니다. 비밀유지 명령은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맞아요. XXXX 요. 미음. 야,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이거 지금 두 번째 나온 건데요. 기출문제에서. 얘도 교수님이 정말 좀 착각하시는데 일단 문제 읽겠습니다. 침해죄에 해당한 침해를 조성한 물품. 이게 짝퉁 발명입니다. 그 다음에 침해로 생긴 물품. 이것도 짝퉁 발명이에요. 둘 다 짝퉁 발명입니다. 짝퉁 발명은 몰수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제 동기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에 3명 있다고 그랬죠. 변리사가. 그 다음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물품 피해자의 교부. 이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피해자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원래 저쪽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교부받으면 교부받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얘는 뭐냐면 교부할 것을 제일 끝에 선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걸로 나왔습니다. 얘가 조문을 보면은 특허는 하여야 한다고 실용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좀 차이는 있어. 차이는 있는데 그게 실질적 차이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조문 만들 때 좀 잘못 만든 거지. 여기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에 그 민법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무슨 뭐 강행 규정이냐 뭐냐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실용신한 내가 내놔 하면 뭐 안 준다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또 내놨어. 그래서 OX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출제되는 핵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적어도 한 2문제에서 3문제는 불명료한 질문이 나와. 근데 우리 이거 다 맞을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상한데?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의 성향에 맞추어서 계속 나가셔야 돼.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여기는 미음을 몰랐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니은, 리을은 그냥 0.1초 만에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었어야 된다고. 얘는 2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실용신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실용신안 문제는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을 외워갖고 그 차이점 가지고 푸는 건데 이거 봐봐. 이거 특허하고 차이점이 마지막에 그 교부, 교부가 그 차이점도 아닌데 차이점이라고 어거지로 낸 거지 지금 특허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특허법하고 똑같이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저하고 배웠던 차이점만 연상하셔서 그 연상 쟁점이 아니면은 다 특허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순수 특허법 문제로 나온 해도 꽤 많아. 실용신안. 실용신안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다음. 뒤로 이제 넘어가요. 44의 15번.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옛날 기출문제 위주로 볼 겁니다. 44의 15. 그리고 44의 이전 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이게 출제 기간도 다르고 문제 스타일이 달라요. 옛날에는 학설에 기반해서 문제 출제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봐. 내일 모레 죄송합니다. 휴강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휴강. 제가 그 아이패트, IPAT 시험 문제를 또 출제하러 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 작년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한테 정권을 달라. 작년에 보니까 그냥 실무자들 통설 가지고 정답을 막 내더라고. 이거 이렇게 문제 출제하면은 응시한 사람들이 다 열받습니다. 저 실무자 네가 뭐 다 진리야?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야. 제가 이거 정권 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 변리사 시험 철저하게 좋은 문제로 거기는 판례 문제 내면 안 돼요. 그건 좀 난이도 낮게 내야 되기 때문에 조문에 근반한 문제를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 저 출제하러 갑니다. IPAT 시험 문제. 요지는 44 이전 거 보지도 말라고. 이거 요 정도 충분히 있죠. 옛날 거보다 큰일 납니다. 상표나 디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 거 보다가 큰일 나. 아니 그래갖고 지금 몇 번 보려고 그랬어. 44의 15번. 가만히 있어봐. 이게 44의 15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1번 실용신한 출원이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게임 끝났어. 이거 저 뭐 반포된 이런 거 나오면 29강 각호지인데 이거 특허 실용실한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그거 더 읽어봐야겠다. 저 게임 안 끝났어요. 더 읽어봐야 돼. 44에 15번 실용신한 출원이 그 출원 전에 반포된 특허 공보가 이건 그냥 내용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출원 공개 등록 공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29조는 각호지 얘기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 읽을 때 그냥 29조 각호지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극히 용이하게 특허하고 실용신안에서 성립성 부분과 진보성 부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얘는 자기 창고, 얘는 자기 창. 고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다 쓸까요? 얘 기술적 사상은 물건, 물질도 포함, 방법, 제법 다 되는 데 반해서 실용신안은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만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다 외웠죠? 진보성. 얘는 쉽게 못 만든다. 그걸 진보하다라고. 얘는 극히 쉽게 못 만든다. 이걸 진보라고 합니다. 판례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판례 강의도 다 끝났다. 얘는 예측 불가 효과가 있으면 쉽게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예측 불가 효과는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인정됐습니다.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 효과 현저성이라는 것은 이질적이거나 양적 현저 효과. 나 0.1초죠 이제. 극히 쉽게는 더 나은 삶의 편의를 증진시킨 무언가 있어. 예측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게 있으면은 극히 쉽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정면 한번 잠깐 했고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거 진보성 없는 거죠. 실용실현 받을 수 없죠. 0.1초예요. 0.1초. 진보성 없으면 등록 못 받지. 얘가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면 극히자 빼버리는 거지. 극히자 빼버리면 특허 요건이 되잖아요. 실용신안은 극히자가 더 들어가 있는 거고. 2번 안마기장. 안마기가 뭔지 몰라 우리는. 그냥 물건 발명은 이렇게 가시면 돼. 특히 실용신안 생각할 때는 항상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LED 마스크를 생각하세요. LED 마스크는 막 이상하게 생겨먹어갖고 그걸로 예측 불가 효과에서 특허가 예측 불가 효과는 없고 그냥 조금 더 나은 효과에서 실용신안 가. 효과 추정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 디자인가. 이거 연상하시면서 계속 푸시면 돼. 실용신안 할 때. 안마기 장치 그냥 물건 발명이에요. 중국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 야야야 이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저 기괴한 소리지. 좀 더 읽어봐야 돼. 뭔지 좀 모르겠어. 더 읽어봐야 돼. 이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이 아닌 실용신안 출원하면서 조회하고 0.1초다. (2번) 주야구주 국내우주. 주야구주는 앞에 거를 기초추론이라고 하고 국내우주는 앞에 거를 전추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건 0.1초죠. 다 외웠죠? 예, 최선성, 정규성 먼저 쓸까? 정규성,
최선성, 그 다음 뭐예요? 실용신안 등. 기초초론이 특허여도 돼. 실용신안을 이어받을 수 있어. 기초초론이 실용신해야지만 실용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에서 특허로 된 거를 실용신을 이어받을 수 있어. 참고로 우리나 일본 제외하고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걔네들은 다 특허잖아. 그걸로 조약우주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허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우주는 어떻게 돼? 얘는 정교성만으로는 안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요. 살아있다는 게 죽어버린 거, 안 좋은 쪽으로 죽어버린 거, 무효취약 포기, 거절결정증, 기가신결합증, 좋은 쪽으로 죽어버린 거, 특허 등록, 이거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분할 분리 변경으로는 절대 안 돼. 얘는 예외도 존재하는데 얘는 특허 실용신안 갖다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거. 잠깐만요. 요 세트 메뉴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 그 36주 위반 여부. 이거 기억나죠? 뭐야? 특허 실용신안 서로 36주 걸립니다. 똑같은 거면 36주 위반 돼요. 근데 디자인 상표 서로 다른 걸려? 안 걸려? 그래서 뭐가 돼? 둘 다 등록되는 게 있어요. 98조 저촉 관계. 응? 선출원도 등록받았어. 후출원도 등록받았어. 근데 얘도 LED 마스크 모양이야. 얘도 똑같은 LED 마스크야. 이런 기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디자인이야. 또는 뭐 상표야. 얘 특허야. 아니면 실용신안이야. 이건 뭐라 그래요? 저촉관계. 얘를 저촉관계라고 합니다. 권리 대 권리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간에 36조 지위가 거치지가 않아서 그래. 뭔 소린지 알죠, 이거? 똑같은 걸 서로 등록받을 수 있다니까. 이 개판되는 상황. 개판되는 상황이라면 맞게 이해하신 거예요. 개판되는 상황. 그 다음에 지금 거 우주. 특허를 가지고 특허로 우주할 수도 있고요. 실용신안을 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용신안을 가지고 특허로 우주할 수도 있고 실용신안을 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 강의 때. 쫄 보면은 똑같은 LED 마스크 형성 쫄 보면 실용신안하고 용접은 특허 가는 거야. 쫄 보면 실용신안, 용접은 특허. 다시 읽습니다. 안마기 장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 발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중국특허, 중일특허처럼 한 다음에 이것만으로 몰라. 무슨 경우 나왔는데 무슨 경우 나왔을 때 70% 정도만 뭐가 예측되는 거지 30%는 예측 안 됩니다. 이거 더 읽어봐야 돼. 이런 한국특허청에 출원이 아닌 실용신안 출원하면서 이거 무슨 면서 이것도 전제 조건인데 게임 끝났어. 이걸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이어받을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조약계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비슷한 라인이 얘거든요.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거 맨날 시험 문제하는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 이거하고 같은 취지가 얘입니다. 미국 가서 PhD 출원했어. 근데 이 PhD 출원은 실용신안 제도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특허입니다. 얘는 특허밖에 없어요. 미국이 나오건 중국이 나오건 일본이 나오건 쫄지 마세요. 그냥 외국 갔다는 소리야. 이 한국이 지정국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선 여기 진입합니다. 한국에. 근데 한국에 진입할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으로 진입도 가능해요. 이거. 한국은 좋은 나라다.
내가 PT 출원할 때는 특허로 출원했는데 한국 올 때는 실용신안으로 진입도 가능하다. 이게 세트 메뉴야. 특허로 출원한 걸 실용신안으로 우주받을 수 있다. 특허로 PT 출원한 걸 실용신안으로 한국에 진입할 수가 있다. 아, 이건 저거야. PT 출원 용감하게 했는데 한국 와서 쫄보가 된 거지. 쫄보가 돼서 특허로 갔다 진보성 위반될까봐 나 실용신안으로 그냥 저 안전빵으로 갈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갈게. 그러면서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서 도면을 안 냈어. 근데 한국에서 실용신호 들어올 거면 도면이 반드시 필요해. 기준일까지 도면 내야 되고요. 이거 안 내면 도면 제출하라고 명령 날라옵니다. 보전 명령 같은 거 날라와요. 지정 기간까지 끝까지 안 내면 출원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주 나왔어요, 시험 문제. 기억나죠? 조무특강에서 많이 했던 거. 저거야. 특허를 실용신안을 이어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실용신안 갖고 올 거면 무조건 도면 갖고 와야 돼. 실용신안은 도면 있어야 돼. 3번. 다리가 손상된 동물의 세포를 복원 또는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줄기세포. 뭐 길잖아요. 다 갖다 버려. 그냥 물건 발명이야. 물건 발명. 줄기세포 발명. 물건 발명. 줄기세포의 경우는 무슨 경우 나왔는데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덜어도 나왔다. 이거 저 전형적으로 0점을 줘야. 얘 줄기세포는 외형이 보통 없어요. 줄기세포 같다고 어떻게 모양 만들 거야. 외형의 특징이 없는 물건은 실용신안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용신안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보통 성립성 위반, 29조이란 본문 위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규진보성이 있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신규진보성이 있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 신규진보성이 있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 의료행위의 경우는 신규진보성이 있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이 아니면 신규진보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허로 가야 됩니다. 29조이란 본문 비슷한, 실용신안 그게 4조이랑이거든. 4조이랑. 4번. 실용신안 출원이 있는 때 무슨 때 나왔는데 너무 짧아. 더 읽어봐야 돼. 누구든지 이거 체크하고요. 그날부터 3년 체크하고 야 됐다 이거 심사청구 얘기다. 누구든지 3년 체크하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사청구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거 너무 짧아. 더 읽어봐야 돼. 취하할 수 없다. 이거 체크하고. 맞지? 심사청구, 재임사청구, 취하 불가. 심사청구, 재임사청구, 취하 불가. 이거는 특허하고 실용신안 똑같은 문제입니다. 실용신안만의 차이점 없어요. 과거에 나 이거 필기는 안 할게. 과거에 특허는 심사청구 기간이 5년이었고 실용신안은 심사청구 기간이 3년이었어요. 심사청구 기간 서로 달랐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똑같아.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지문에서 혹시라도 특허하고 실용신안 심사청구 기간이 상이하다로 나오면 X하세요. 지금은 맞으니까. 5번. 등록 실용신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허가를 받거나 이거 저 뭐야 갑자기 저 약사법 나오네. 약사법 실용신을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 약이 외형의 특징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거 약 얘기할 때잖아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거 우리 약 얘기하는 걸로 약은 허가받아야지만 제조 판매가 가능합니다. 생산량도가 가능하다고. 허가 등에 따른 준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맞지? 0.1초지? 실용신안은 허가 등에 따른 준수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실용신안은 등록 지원에 따른 준수기간 연장만 가능해. 등록 지원에 따른. 이게 0.1초예요. 특허는 허가 등에 따른 준수기간 연장도 가능하고 등록 지원에 따른 것도 가능하고 이에 반해서 실용신안은 허가 안 됩니다.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대상들은. 이거 안 되고 이것만 가능합니다. 됐어. 그 다음 45의 6번 볼까요? 45의 6번. (45의 6번)
16페이지. 실용신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실용신호권 존속기간은 아예 게임 끝났다. 0.1초. 20년, 10년, 20년, 10년, 20년, 10년. 이거 제가 요번에 상표 월말 모의고사에도 냈거든요. 특허 20년, 실용시간 10년, 상표 10년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특허 실용시는 출원부터 20년, 10년이고 상표는 등록일부터 10년. 그 다음에 이거 아예 필기를 해드릴까? 이거 제가 요번에 모의고사에 냈던 거죠. 0.1초 만에 맞추셨죠? 45에 6번.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부터 20년, 출원부터 10년, 등록일부터 10년. 이거 허가 등 아니면 등록 지연에 따라서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고, 얘는 이거 안 되고 등록 지연에 따라서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고, 얘는 그냥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 가능하고, 이렇게. 여기를 원 존속기간, 여기를 이제 특허 실용시는 연장되거나 상표연승 갱신된 존속기간. 실용신안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한 날부터, 이거 맞고요. 설정등록 한 날부터 권리 나옵니다. 설정등록 전까지는 특박권이에요. 특박권. 실용신안 받을 수 있는 권리. 실박권이에요. 실박권. 실용신안 출원 후 15년 아닙니다. 10년이다. 10년. 0.1초 문제. 2번.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를 이용. 0.1초 끝났다 이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용관계죠. 이용관계. 이용관계 원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동일자 출원도 자주 나옵니다. 동일자 출원은 이용저촉관계가 안 걸려요. 동일자 출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멈대로 쓰는 후출원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후출원만 제한. 선출원 권리, 후출원 권리. 얘가 A야, 얘도 A야. 그게 디자인 상표, 이거 특허 또는 실용신안. 여기를 저촉관계. 얘가 A 플러스 B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얘가 특허나 실용신안. 이걸 이용관계. 이용저촉관계면 문제 나오는 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완. 권리를 받았는데도 못 쓴다. 완 98조. 허락받아야 된다. 허락받는다는 게 실시권 받는 겁니다. 2. 허락 안 해줘? 강제 실시권 있어. 강제 실시권은 무조건 요건으로 나와요. 절차도 가끔 나오는데 요건이 더 많이 나와요. 138조 1항 선협이 거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항상 나옵니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 이게 있으면 강제실권. 그 다음에 3항 선협이 거치고 138조 1항 나오면 선출원 권리자도 그거 쓸 수 있어요. 이거 강제실시권. 그 다음에 이건 시험제 잘 안 나오대. 내가 강제실시권 받았어. 근데 재심 청구 등록 전 나한테 138조에 따라서 강제실권 줬어. 근데 그 재심이 된 거야. 이거 잘못 줬다고. 재심 청구 등록 전에 내가 벌써 공장 만들어 버렸어. 그럼 재심에 의해서 강제실권 회수되더라도 뺏기더라도 법정실시권 나와서 계속 쓸 수 있어. 법정실시권. 대신 이 법정실시권은 유상이야. 이거 98조, 130조, 183조 가는 라인.
0.1초. 보통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시 말합니다. 동일자는 해당 사항 없어요. 제한 없다는 게 허락 없이 실시해도 침해 아니야. 후추론만 문제야, 후추론만. 2번.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무슨 더라도 나왔다.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해줘. 그렇더라도 여기. 상당한 대가를 공탁한. 야, 이 공탁 가면 안 되지. 공탁을 갈 게 아니고 심판 청구해야지, 심판 청구. 공탁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참신한 문제들이 OX 강의에서도 많이 봤는데 틀린 문제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공탁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탁. 공탁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탁은 107조나 138조나 첫받다 로열티 안 내면 치료됩니다. 107조나 138조나 강제시권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106조의 2도 강제시권인데 그건 정부가 하는 거여서 조문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어디 사기치겠어. 그것도 따로 조문이 있는데 특허법이 없어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강제실시권들은 다 유상입니다. 강제실시권 공짜 없어 다 유상이야. 근데 강제실시권에서 첫받다 로열티 안 내면 다 실효돼요. 날라간다고. 근데 내가 로열티를 누구한테 내야지 모르겠어. 얘 복잡해갖고. 그럴 때는 공탁해버리는 거야. 아, 얘가 막 채권 채무가 많아갖고 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어. 얘한테 돈 주는 거야. 어디다 돈 주는 거야? 이거 모르겠으면 공탁 내는 거야. 거기서 나온 게 공탁입니다. 강제실시권 받고 공탁을 안 내면 실효되는 거지. 공탁을 무조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심판 가야 돼. 심판.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심판 가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인정되면 강제시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야. 예? 자기의 실용시나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강제시권 받으면 자기의 실용시나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3번.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란에 아야 끝났다. 발명의 설명 나오면 특허 실용시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특허 문제야. 발명의 설명 얘기 나오면. 근데 게임은 안 끝났어. 좀 뭔 소리 더 읽어봐야지. 발명의 설명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효과라도 끝났다. 무슨 더라도. 이건 뭐야? 신규성이건 진보성이건 응? 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효과는 명세서에 써놓은 것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세서에 안 써있더라도 뭐야? 추론식 규성성 추론 가능한 것까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 0.1초지? 여기다 써드릴게요. 요 효과들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실무적인 얘기 많이 하면서 명세서에다 이것저것 효과 많이 쓸수록 좋은데 연구원님이 짜증낼 수는 있다. 그 소리 한 게 명세서 효과 기재 잘해야 됩니다. 이 효과들은 명세서에 여기 발명의 설명이라고 나왔네. 발명의 설명에 기재해 놓거나 또는 우리 특허 세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식 규상식 추론식 규상식상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 여기는 추론식 규상식상 추론은 가능한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만 효과 주장 가능합니다. 읽어보면 0.1초 만에 끝나야 돼. 기재있지 않더라도 나왔으니까 추론식 규상식상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인지 아닌지로 보는 거야. 기재지 않더라도 기술 분야에서 통상인지 가진 사람이 그 생산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 이거 다 갖다 버리라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쉽게 인식 가능한 정도의 것이란 무슨 몇 나왔다. 이게 저 추론식 규상식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OX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기술 상식 앞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시점입니다. 이거 추론식거든. 뭐 심사시, 추론공개시 이런 다 X란 말이야. 근데 이건 추론식 말이 없죠. 안 써있는 건 가끔 맞는 질문으로 나오더라고. 이것도 기출의 경향으로서 가져가셔야 돼. 이거 되게 불명료한 거거든요. 명확하게 시점 써줘야 되고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안 써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다 맞는 질문으로 갔어. 안 써있으면. 안 써있으면 맞다고 했어요 그냥. 이거 추론식 규상식. 그러면은 그거 첨작할 수 있어. 요렇게. 추론식에서. 4번 1군 고안 뭐야 이거? 단일성이죠? 독립항 2개 이상 쓰면 단일성 한다 그랬잖아. 그걸 1군을 만족해야 돼. 미국에선 one 그룹이라고 하고 이거 특허하고 실용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특허 문제입니다.
1. 실용신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된 고안 간의 교적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함. 교적 상호 관련성이 뭐야? 6조 1호죠? 시행령 6조 1호.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교적 상호 가능성 이거 있고, 이걸로 충분하면 틀렸어! 6조 2호도 있어야 돼. 청구된 고안들이 모두 고안 전체로 봐 선행 기술에 비해서 개선된 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돼. 6조 2호도 있어야 돼. 6조 2호도. 그리고 이거 말이 희한한데 청구된 고안들이 고안 전체로 보아. 이거 말이 좀 희한한데요. 뭔 소리인지 알죠? 단일성. 이거 4번 지문이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청구항일이 A 플러스 B고 청구항이가 B 플러스 C야.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청구항이랑 무조건 독립항이고요. 청구항2는 이거 독립항입니다. 왜 독립항이냐면 청구항이를 한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부가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거 구분되죠? 한정은 소문자를 갖고 오던가 부가는 뭐 하나 더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거 소문자 없잖아. 라지 A 소문자도 없고 라지 B의 소문자도 없고 뭐 하나 더 갖다 붙인 것도 아니야. 더 갖다 붙이려면 A, B, C가 돼야지. 얘는 독립항이라고. 독립항이 2개 이상 나오면 단일성 가는 거거든. 단일성 갈 때는요.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이거 6조 1호는 되네요. 요렇게가 6조 1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6조 2호도 있어야 돼요. 6조 2호는 이 공통된 게 신규 진보해야 돼요. 신규 진보하다는 것을 선행 기술에 비해서 개선된 것일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그래야 단일성 만족. 5번 추론인은 그 특허 추론인 추론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범위 안에서 이거 뭐야 이거 최명도네요. 그 추론에 관한 거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뭐 기간 나왔네. 좀 더 읽어봐야 되겠어. 그 추론 실용 시간을 변경. 이거 뭐야 이거 변경이네. 변경 0.1초. 변경은 특허 실용 시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거 이렇게 대비하세요. 보정, 분할, 변경, 분리. 이거 올해 시험 문제 제가 정확하게 적중했는데 또 나올 거야 아마. 범위, 신규사항 추가 금지. 최명도 후단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게 최종 국어 번역문인데 사실은 전단이 많이 나올 거예요. 최명도. 그 다음에 얘 원추론 최명도. 얘 원추론 최명도. 얘 뭐예요? 원추론 최명도면서 또 뭐 있어? 원추론 거저 결정 당시 청구 범위 내. 2개 있다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가 비슷한 라인이야. 이렇게 노란색을 우리가 신규사항 추가 금지라고 해요. 근데 얘는 다른 특이한 거라고. 원추론 거저 결정 청구 범위 내. 얘가 특이한 거라니까 얘. 그 다음에 기간. 자진 보정. 최초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기간, 최후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기간, 거절 결정인 특허일정 받고 재임사 청구 시. 얘는 보정 가능 기간, 거절 결정 받은 날부터 3개월, 특허 결정 받은 날 3개월 또는 설정률 빠른 날. 변경은 최초 거절 결정 받은 날 3개월까지. 분리는 거불심 기각신결 받은 날 30일. 이렇게. (5번) 뭐가 틀렸어요? 첫 번째 추론인은 이거 체크. 이거 주체 맞아. 잠깐만 주체도 쓸까?
주체 기간 서면이었잖아요. 주체의 출원인만 할 수 있습니다. 얘 원출원인만 할 수 있어요. 출원인은 맞았다. 주체. 그 다음에 이 변경 문제니까 여기지. 게이트컷 출원의 최명도. 맞았다. 이거 신규상 추가 금지. 여기서 틀린 질문 뭐 나온 줄 알아요? 요약서 집어넣어. 요약서 아무짝에 쓸모없거든. 명도만이야. 요약서들은 바로 X예요. 최명도 범위 내에서 거저결정 확정 이게 틀렸다. 거저결정 확정이 아니고 최초 거저결정 반납부터 3개월. 최초 거저결정 반납 3개월. 최초 거저결정 반납 3개월. 이게 틀렸다.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거 0.1초 돼 있죠?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 우리 심사기준 정리 강의 때 아마 또 나올 건데 얘 업그레이드 버전. 근데 이거 정말 주구장창 많이 했다. 출원하고 심사 청구한 다음에 최초 거통받고 거저결정까지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재심사 청구했어. 또 거저결정 받은 거야. 재심사 네모 박스 나오면서. 그리고 이거 받은 날부터 3개월인 상황. 요때 기간. 만약에 문제에서 더 꼬아낸다면은 연장까지 했어. 이렇게.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절차는 이거. 얘 거부 심할 수 있어요. 재심사 못해요. 재심사 네모박스 친 거저결정 나오면 재심사 못합니다. 재심사 못한다가 보정 못한다는 소리야. 여기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변경 못해요. 왜요? 얘는 최초 거저결정이 아니야. 최초 거저결정은 얘야, 얘. 맨날 처음에 나오는 거야. 거부심 가능하고 재심사 못하고 보정하고 변경을 못하고 분할만 가능하고. 뭐 당연히 분리는 못하지. 분리는 거부심 가야 되는데 거부심 가지도 않았네. 나 여기다 써드릴게. 분리는 뭐 당연히 못하는 거 이건 거부심 가야지. 이렇게. 같이 사례 알아두시면 돼. 잘 외우라고 네모박스 칠게요. 바로바로 외우세요. 한 문제만 더 보고 쉬었다 갈까요? 그 다음에 좀 뒤에 거 볼까요? 49의 5번. 49의 5번. 49의 5번. (63페이지) 실용실현 추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용실현 추론이 물품의 형성구조조합. 저 이게 외형이야. 물품의 형성구조조합이라는 게 외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안인 경우. 무슨 경우 나오는데 외형이 특징 있는 물건이래. 실용실현 보호 대상이 맞대. 좀 더 읽어봐야겠어. 이것만으로는 정책이 뭔지 몰라요. 실용실현 추론서의 도면을 좀. 야, 이거는 저 0.1초지. 실용실현은 도면 필수입니다. 49의 5번. 특허는 도면이 임의고요. 실용신화는 도면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누락하면 중대한 하자가 돼요. 반려사유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건 아까 했다. PCT에서는 도면이 임입니다. 도면 안 냈다고 방식 위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실용신호를 진입하면 기준일까지 도면 내야 되고요. 기준일까지 안 내면 도면 제출 명령 날라가고요. 그 명령에도 불응하고 끝까지 안 내면 무효될 수 있습니다. 조문특 강에서도 많이 했죠? 얘하고 대비하는 거. 1번 맞습니다. 2번. 핵선연기설. 나 이건 문제 좀 아쉬워. 이게 당시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이 핵선연기설 나오자마자 얘가 외형의 특징이 어디 있어? 그럼 0.1초만에 X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실용신한 시행규칙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산연기서열 자체는 실용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건데 핵산연기서열을 이용해서 뭔가 외형을 만드는 게 있을 수는 있나 보지 난 그건 몰라. 무조건 안 된다는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였어요. 핵산이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을 출하려는 자는 이게 핵산이나 아미노산이 실용신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핵산이나 아미노산으로 네가 어떻게든 요령껏 외형을 만들었어? 그 외형이 있으면 무조건 실용시한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다면 이런 느낌인데 이게 너무 어거지지. 근데 사실 이게 시행규칙이 있어갖고 그냥 만들지면 됐어요. 서열 목록을 첨부한 명세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얘가 맞는 지문이 됐어. 실용신한 시행규칙이 그냥 있어. 그냥. 왜 있는지는 뭐 나도 몰라. 근데 그냥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얘는 특허하고 실용신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산 연기서열을 가지고 외형을 어떻게 만들었어? 그럼 뭐 알아서 실용신한 추론이 가능할 건데 그때 핵산 연기서열만 나오면 특허하고 실용신한 차이가 없는데요. 심사위원님 눈 아프니까 무조건 그 특허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써야 돼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거 개정법 얘기해 드릴게. 겸사겸사 개정법 얘기해 드릴게. 이건 특허 실용신한 똑같습니다. 이거 눈깔 빠지는 거. 눈 아프다 이렇게 쓸까요? 눈 아프다는 국법에서는 특허청에서 만든 전자 파일로 첨부하거나 아니면 이 전자 파일 형식에 따라서 명세서 그대로 기재 이것도 가능했는데요. 전자 파일로 해야 저 심사관님이 이렇게 커서 갖다 내갖고 A 여기 있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거든. 그 형식대로 하면 그게 안 되잖아 자동화가. 이거 아예 지워버렸어요 이번에 개정법에서. 무조건 이거는 제가 기본강의 때 말씀드렸죠. 어르신들은 여기 특허청에서 상담받고 저기서 서면서 하고 특허 출원하거든요. 그게 절대 안 돼. 이건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야 돼. 온라인으로. 개정법에서는 형식 기재 삭제해버렸습니다. 지금의 무조건 이 전자 파일 첨부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해설도 바꿔놨을 거예요. 그 개정법 얘기로 49의 5번이죠. 근데 이건 뭐 개정법 얘기가 아니어서 뭐 해설은 안 써놨네. 하여튼 겸사겸사 말씀드렸습니다. 3번. 국제실용신한 출원은 외국어 출원 출원인은 PCT 2주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파트 3 할 때 나오는 거죠. 국내 서면 제출기간 우선부터 2년 7개월 이내 국제출원 제출한 발명서면 청구범 여기 명세서는 단어를 안 씁니다. 발명서면 청구범이 도면 및 UX의 구원을 청장님에게 이거 그냥 파트 3 그냥 그대로네. 체크 포인트 좀 잡아드리면 첫 번째 우선부터 2년 7개월 체크하세요. 이게 다른 나라는 2년 6개월짜리들도 있습니다. 2년 6개월 나오면 X하세요. 2년 7개월입니다. 두 번째, 청장님에게, 이거 누구누구에게 수신처지. 뜬금없이 여기 심판원장님 나오면 바로 X입니다. 이건 출원이나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파트 3 한번 겸사겸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진입을 특허로 하던 실용신앙 하건 이건 똑같아. 차이가 있는 거는 도면 안 냈을 때 도면 꼭 필요하다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간 우선부터 2년 7개월
서면 203조 서면 안 내면 보전명령하고 보전명령 받았는데도 끝까지 안 내면 무효될 수 있습니다. 지겹죠?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 청구. 여기 명세서란 말 안 씁니다. 여기 연장 신청할 수 있고요. 안 내면 난리나. 취하돼. 그리고 도면 요약서. 아이 칸이 없네. 그 다음에 PCT 19조 34조 번역문. 이게 각종 번역문 라인. 도면 요약서는 보정명령 무효 가능. 이걸로 가는 거고요. (19조 34조는) 기준일까지 안 내면 보존효과 없는 거고요. 야, 이 너무 많이 했다. 0.1초. 5번. 실용신안 출원인은 실용신안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고 출원 후 3개월 후 우선 심사를 신청해 우선 심사. 이거 여러분들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과거에 실용신안법에 있었던 특유의 우선 심사 사유입니다. 심사 청구하고 2개월 이내 우선 심사 신청하면 실용신안은 우선 심사 다 해줬어요. 근데 그거 삭제했습니다. 하도 특허청에 일이 너무 많아져 갖고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용신안은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2개월 이내 우선 심사 신청 다 해줬어요. 아무 사유가 없어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사님들 일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삭제해버렸어. 이거 없어졌습니다. 3개월도 틀렸는데요. 2개월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우선 심사 사유 자꾸 없애버리고 있어요. 저 특허청에서 업무 적체가 심각해지고 있어갖고. 네, 0.1초였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은 특허고 실용신안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정리한 것처럼 첫 번째 실용신안은 외국에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나온 차이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용신안은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만 돼요. 거기서 나온 차이점. 뭐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충분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